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여기서 다 나온다 76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원에 매수 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입니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4번 매수 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가입하거나 공탁을 미리 해야 되죠.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못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하고 3번을 비교하셔야 되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다만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지만 사후에 또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되죠. 다음은 7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경매를 취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매각 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르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죠. 자, 4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매수보증금은 매수가격, 선행금액,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됩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다음은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4,5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럼 37은 21, 1,500만원 더하면 3,600만원이네요. 3,600만원이 요율이 0.5%라 했으니까 3,600만원 곱하기 0.5% 하면 3, 55, 36, 3,600만원, 5, 6, 30, 18만원이죠. 18만원. 18만원. 한 사람한테 받는 금액이 18만원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니까요. 보증금 1,500만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하면 3,600만원이고 3,600만원 곱하기 0.5% 하면 18만원이라고요. 양쪽 받는 거 다 하면 36만원이 되겠죠. 다음은 79번입니다. 자진신고
해도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자진신고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6이 아니고 47번이네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래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 이거는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것이네요. 여기 있는 거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죠.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 해임 허가,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것, 미연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연에 있는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니까 자진신고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요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은 두 개입니다. 미연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것은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5개 광고물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했는데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에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 이름 적으면 광고할 때, 표시 광고할 때, 임대 문의할 때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서로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가격 등을, 그 다음에 과장되게 표시 광고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면 분여회에서 5억이라고 매물 올려놓으니까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이냐, 우리도 10억으로 올리라. 만약 10억으로 안 올리면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